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다루면서 몇 가지 점에서는 좀 저 나름대로의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인간학적인 전제, 즉 인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보는지 이런 문제를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 인간의 행동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동물의 행동과 구분해서 나누는지, 즉 행동의 배후에 놓여 있는 도덕 심리학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행복.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즉 행복한 삶의 방법을 담은 것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근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윤리학, 즉 의무윤리학이나 아니면 공리주의와는 대별됩니다. 의무윤리학에서는 선의지에서 나오는 명령에 따르는 행동, 그것이 바로 좋은 행동이고 선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공리주의 윤리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행동, 이것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플라톤,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어떤 행동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 윤리학의 기본적인 관심사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관심사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용어는 최근 들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컨대 긍정심리학, 행복을 어떤 우리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미국의 새로운 심리학적인 어떤 경향, 연구 경향이 있는데 이 행복심리학 또는 긍정심리학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을 뭘로 삼아야 될 것이냐, 그걸 에우다이모니아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가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가 이제 잘 사는 것이고 잘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직 행복에 대한 충분한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죠. 행복에 대한 말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종의 명목적인 정의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복이 잘 사는 것이고 잘 행동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과연 잘 사는 것, 잘 행동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즐거움이 아닌 즐거움을 낳는 활동에서 정의를 하려고 하고, 활동을 얘기하려면 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더 선행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행복에 대한 기능 논변이 전개됩니다. 즉 행복은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부터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능 논변이면서 바로 이 기능 논변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 논변이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각자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잘 실현할 때, 그 기능을 잘 활용할 때, 즉 잘 활동할 때 최선의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 논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대상의 기능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뭘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기능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아레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각각의 기능은 자신의 고유한 아레테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에우다이모니아에 뒤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아레테는 보통 덕, 버추다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탁월성, 굿니스, 익셀런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저마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기능을 잘 할 때 좋은 사물, 좋은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간의 경우에도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이 기능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레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레테를 가지고 우리의 기능을 잘 실현할 때 우리는 잘 살고 잘 행동하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행복은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식물적인 기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탁월성이 뭐냐라고 하는 논의는 윤리학적인 논의에서 배제가 되고 오직 이성을 가진 부분, 욕망하는 부분과 1차적인 의미에서의 이성의 기능, 이 두 부분의 기능을 어떻게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핵심적인 논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1차적인 의미의 이성의 기능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기능을 뭐라고 보느냐. 정치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른 동물들은 대개 본성대로 살고 그 가운데 몇몇은 습관에 따라서도 산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도 살아간다. 이성의 역할이 뭐냐? 사람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라는 확신이 서면 그런 이성적 판단 때문에 습관과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도 많다라는 이야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욕망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욕망적인 부분의 기능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탁월성이 있는데 그것을 습성의 탁월성이다. 아레테 에티케다라고 부릅니다. 아레테 에티케는 요 에티케라고 하는 용어에서도 나타나지만 습성의 탁월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윤리적인 탁월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성격의 탁월성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습성의 탁월성을 공통적으로 꿰뚫는 하나의 정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습성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과 지나침 사이의 중간이다. 그래서 이 중간은 좋은 것이고 모자람도 지나침도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이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각이죠. 중용 이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세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용을 지향하는 탁월성은 본성적인 것도 아니고 본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습성의 탁월성을 얻을 수 있는 탄력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습성의 탁월성이 지향하는 중용 혹은 중간은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간이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행위자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하는 것,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용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습성의 탁월성을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중용이다. 행위자의 조건과 관련해서 중간은 정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용 이론과 관련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중용은 단순히 두 극단 사이의 절충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에서는 중용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서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성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일종의 중용이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서는 이성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개념, 즉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올바르게 조절해서 중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일컬어서 이제 프로네시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프로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논의는 이제 습성의 탁월성에서 이제 사유의 탁월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실천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 목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 즉 좋은 것을 지향을 하는 사람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둘째, 수단에 대한 올바른 숙고가 있어야 된다. 즉 목적을 세웠지만은 그 목적을 실행할 만한 숙고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는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셋째, 숙고를 통해 선택한 행동을 실행을 해야지 선택과 행동이 따로 논다면 이 사람도 역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로부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목표 설정의 잘못, 숙고 과정의 잘못, 의지 부족으로 인한 실행의 잘못.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종류의 하마르티아가 될 겁니다. 하마르티아란 말은 관역을 잘못 맞추는 것. 빗나감, 인간이 탁월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요인이 목표 설정에서의 잘못, 숙고 과정에서의 잘못, 의지 부족, 이렇게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건 개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잘못이지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윤리를 얘기할 때 세 종류의 윤리학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그 행복은 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행복의 윤리, 덕의 윤리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이죠. 그에 비해서 의무의 윤리가 있죠. 선의지, 도덕적인 법칙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선의지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의무로서 받아들여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고 좋은 행동이고 선한 행동이다라고 보는 입장. 그것이 의무의 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를 증대시키는 활동, 즉 효용, 이익을 증대시키는 활동이 좋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런 입장과 비교해서 볼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근대적인 규범윤리, 의무를 앞세우고 이익을 앞세우고 즐거움을 앞세우는 것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21세기의 많은 윤리학자들은 의무의 윤리와 공리주의보다는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발전시킨 현대적인 덕윤리학을 연구하는데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얘기 안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이 정치학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덕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달콤하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도덕적 감수성이 강제에 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미 사람 속에 갖춰져 있지 않다면 윤리적인 논의는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덕에 대한 논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감수성을 먼저 개발하고 있어야만 하고, 그런 도덕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데는 법적인 강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이 덕을 함양하고 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은 정치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마지막은 자, 이제부터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정치학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면서 윤리학에 대한 논의가 끝납니다.